이제 마냥 바퀴 500에서 맞췄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요, 제가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마라톤 클럽이나 마라톤 교실이나 이런 러닝 크루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운동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뭐 정적 스트레칭 혹은 동적 스트레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적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제가 대다수의 분들보다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목을 접고 나서 뭐 다리로 허벅지를 루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저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좌정굴이라고 하죠. 이 윗몸만 앉아서 앞으로 굽히는 거요. 그것도 한 번도 제가 플러스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끝에도 닿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달리기에 있어서 만약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이 궁금증이 생긴 거는, 내가 유연성이 낮은데 잘 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유연성을 높이게 된다면은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몇몇 분들에게 넌지시 한번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발끝에 안 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뻣뻣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잘 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유연성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마라톤 기록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인터뷰한 분은 저랑 같이 자주 달리고 있는 분인데요. 최고 기록도 괜찮고 한데, 이분도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 자, 우리 목마교 같이 뛰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한테 한번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기록이 어떻게 되죠? 풀 기준 2시간 40분입니다. 2시간 40분. 저는 뛰는 줄,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유연성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좌정굴 윗몸 앞으로 굽히기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초등학교 때 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플러스가 된 적은 없고 거의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지금도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네, 같이 뛰시는 분이시고, 기록이 어떻게 되죠? 풀코스? 2시간 52분입니다. 2시간 52분. 또 초등학교 때 어땠어요? 저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마이너스에서 이런 이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른 분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분의 대답도 보면은 우리가 딱히 뭐 그렇게 어렸을 때 유연성이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분에게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록이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떠오르는 주자분이신데, 이분은 앉아서 하는 거는 많이 닿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잘 되었는데 아마 손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이 좌정굴의 한계점은 뭐냐 하면은, 하체가 길면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체가 길면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평소에 다리 찢기나 이런 것들을 잘 했냐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의 유연성은 많이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나니까 과학적인 근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찾아본 논문들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레온과 베러시라는 연구진이 대학 장거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대신에 이제 모집단이 조금 적다는 소규모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는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우리가 좌정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유연성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닝머신에서 산소 소비량 VO2 max를 측정해서 러닝의 경제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온 것이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덜 유연한 주자들이, 남성 주자들이 산소를 더 적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둘의 상관계수가 0.826인데요. 0.826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한 사람의 요약은요, 이것은 마치 단단한 스프링이 더 잘 튕겨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연구 결과의 그 집단이 남자 4명, 여자 4명, 총 8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대상을 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여성 주자들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라고 그랬더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높다고 해서 뭐가 높고 유연성이 낮다고 해서 뭐가 낮고 이런 유의미한 차이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것 중에 나이가 든 주자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결과는 젊은 주자의 경우에는 유연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이가 있는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덜 유연할수록 러닝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으면은 어느 정도 러닝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뻣뻣한 것이 달리기 효율에 좋다는 경향성은 남성이나 나이가 있는 주자들에서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 주자에게서는 그 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의문점이 생겼고요. 왜 유연성이 낮은 것이 달리기의 효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그 몸의 비밀은 바로 공짜 에너지, 탄성 반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건데요. 바로 우리 몸의 스프링에 있습니다. 캥거루가 뛰거나 혹은 공이 이렇게 뛰거나 할 때 우리가 달릴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다리의 힘줄과 여러 근육들이 용수철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박차고 나갈 때 수축하며 그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탄성 에너지의 재사용 혹은 탄성 반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달리는 사람의 이런 지면의 충격이 힘줄, 근육, 탄성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지면을 박찰 때 다시 에너지의 방출로 스프링 반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공짜 에너지나 다름없어서 적은 근육의 힘으로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성을 기르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힘줄과 근육이 너무 유연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유연한 조직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되돌려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적당히 뻣뻣하고 튼튼한 힘줄이 마치 짱짱한 고무줄처럼 더 탄성 에너지를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뻣뻣한 주자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흔들림 없는 편안함. 바로 관절의 안정성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수만 번의 충격을 몸으로 받아내는 운동입니다. 이때마다 무릎, 발목, 고관절 등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힘이 손실 없이 지면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한 유연성은, 물론 여기서는 과도한 유연성입니다. 적절한 유연성은 필요하겠죠. 과도한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 근육이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곧 힘의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관절 주변에 인대와 근육이 적절하게 타이트하다면 관절을 더 단단하게 잡아줌으로 해서 불필요한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유연성이 아예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가 서스펜션이 우리가 그 조절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은 힘이 잘 받긴 하지만 우리가 승차감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너무 물렁물렁하게 해두면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꿀렁꿀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할 때 우리가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할 때 코너링을 안정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힘이 전달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러닝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절한 강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나 이런 인대들은 서스펜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트레칭이 과연 무용지물일까요? 자,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유연성이 언제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면은 다리를 앞으로 충분히 뻗지 못하게 되고, 이는 보폭이 줄어들고 비효율적인 자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달리기 동작 자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가동 범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무릎을 어느 정도 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유연성이 아닌 달리기에 필요한 만큼의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과 우리가 동적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달리기 직전에 과도한 정적 스트레칭,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의 반응 속도와 힘을 감소시켜서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짱짱한 고무줄, 그리고 느슨한 고무줄로 변경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는 우리의 몸에게 이제 달릴 거야 라고 신호를 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가볍게 동적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조깅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종아리나 이런 데 뻐근한 것들을 풀어주는 정적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은 관절에 윤활유를 칠하고 심박수를 서서히 높이면서 달리기와 유사한 움직임으로 근육을 깨워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거지만, 그리고 제가 훈련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레그 스윙입니다. 레그 스윙이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서서 이 봉 같은 걸 잡으시면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그 다리를 앞뒤로 혹은 양옆으로 움직여 줍니다. 고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앞뒤로 10번, 양옆으로 10번, 혹은 앞뒤로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앞뒤로 이렇게 하고 양옆으로 오른발, 왼발 10번 하면은 총 4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워킹 런지입니다. 사실 워킹 런지는 저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매번 하진 않고 있지만 둔근과 대퇴사두근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대충 10m 정도 워킹 런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정도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니입니다. 하이니라고 하는 거는 무릎 이렇게 해서 촥촥촥 무릎 위로 높이 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심박수 상승 및 다리를 끌어올리는 동작을 준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까지 어느 정도 높이까지 높게 발을 앞으로 차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버트킥입니다. 버트킥은 햄스트링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버트킥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엉덩이 뒤로 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뒤쪽으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A-스킵입니다. 요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A-스킵, 뭐 B-스킵, C-스킵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A에다가 B에다가 번갈아가면서 했다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동호인 수준에서는 정확한 자세를 오히려 하기 어렵다면은 A-스킵 만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는요, 달리기 자세와 리듬감을 예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몸은 훨씬 더 달릴 준비가 된 상태가 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달리기를 모두 마친 후에 정리 운동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최종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뻣뻣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정 그룹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뻣뻣함이 러닝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로 뻣뻣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특정 그룹에서는요. 두 번째, 핵심은 에너지 효율이다. 적당한 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탄성 에너지를 잘 활용하게 도와줄 수 있고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목표는 기능적 유연성이다. 달리기에 필요한 가동 범위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칭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관절의 가동성을 할 수 있는 옆으로, 저는 앞뒤로 흔든 그 레그 스윙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현명한 스트레칭. 달리기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끝난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 자, 오늘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거는, 결론은 발 끝이 손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달리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달리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러너들이 완벽한 유연성을 갖추지 않고도 꾸준한 훈련과 페이스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기록을 멋지게 단축하고 있는 결과가 많습니다. 유연성이 과하게 높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 몸이 달리기에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지금 뻣뻣해서 러닝이 나에게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그리고 인터뷰한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동적 스트레칭 루틴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트랙 위에서 멋지게 달리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신의 기록과 자신의 유연성 경험을 한번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